저는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 건설 분쟁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주제별로 이렇게 시리즈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유치권 분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고 예방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이 유치권이 발생될 그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크든 적든 그 하다 보면 추가 공사 대금 분쟁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대금 분쟁도 발생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유치권이 항상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실제로 유치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그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공사 하여튼 적은 규모든 큰 규모든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 대금의 일부를 충당을 하는데 이게 중단이 된다든가 또 다 완공해서 준공검사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 실제 건축주가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하게 되고 그런 여파로 해서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유치권 분쟁에 휩싸였을 경우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치권 분쟁으로 주장하는 그 채권이 그게 공사대금 채권이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든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이 채권이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가령 5억 원을 주장할 경우에 이것이 법원에 소송으로 갔을 경우 과연 그게 감정을 했을 때 이게 그 5억 원이 다 인정될 것인지 5억 원 가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2억 원이 나올 것인지 3억 원이 나올 것인지 이 계략적인 금액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략적인 금액을 알아야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협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5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에서 만약에 이거를 법원에 가서 감정했을 경우 거의 한 5억 원 가까이 나온다고 만약에 그렇게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이거 소송으로 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만 자꾸 더 추가되고 건물은 사용 자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유치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이 어디까지가 정말 인정될 것인지 이 계략적인 금액 1억 전후, 2억 전후, 3억 전후 이렇게 계략적인 금액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인은 계략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2000여 건 이상의 분쟁을 경험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관련 전문 엔지니어 20여 명이 포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와 관련 전문 엔지니어가 도급계약서, 내역서, 설계도면 이런 것을 검토하고 다시 엔지니어가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하면 계략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1억 몇천만 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1억 전후, 1억 5천만 원 전후 이런 식으로 계략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하고 오늘 보고서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고 분쟁으로 인한 유치권 분쟁이든 추가 공사 대금으로 인한 유치권 분쟁이든 설사 여기 도급 계약 내역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장에 가서 줄로 재고 자로 재고 이렇게 하면 그때까지 공사한 기성고 전체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이 유치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다 나중에 완공하고 준공검사 끝이 받아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건설사업관리 또 뭐 C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공사를 발주하는 분들이 이 내역서라든가 설계도면을 대부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발주하는 그 건축주가 건축을 전공했다든가 이런 할 경우에는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아주 극소수에 속하고, 이런 거를 전문으로 보는 전문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서 도급계약서 중에서도 특히 내역서가 공사 대금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내역서가 정당하게 작성됐는지, 또 설계도서 자체가 너무 과잉 설계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좀 점검을 받으면 기 가능하고, 솔직히 10억 20억 공사에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믿고 맡겨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몇 억의 손해를 볼 수 있고 공사기간 연장되고 금융비용 나가고, 이런 거에 비하면 1, 2천만 원을 들이면 건설사업관리 CM을 해가지고 이 적정성을 검토를 받고 이렇게 또 기성고 청구가 들어오면 정말 그만큼 공사했는지 이렇게 전문 엔지니어를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전부 100% 완벽하게 분쟁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문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분쟁도 예방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공사 대금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유치권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의 주요 포인트,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의는 건설 분쟁 전문 로펌으로 관련 엔지니어가 약 한 20여 명 전후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분쟁이 휘말렸다든가, 또 지금 막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정말 내가 준 돈만큼 공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